네, 현대건설이 그래도 지금 물론 아직은 하방 추세긴 해요. 예, 하방 추세긴 한데 수급이 장난 아닌데? 야, 수급이 뭐냐? 최근에 연기금의 물량이 3월 31일부터 들어왔는데? 여기 음봉부터 들어왔네요. 그래서 막 계속 들어오네. 한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3월 30일부터 들어왔네. 3월 30일부터 외국인들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좀 매도 때리고 있고, 사모펀드도 최근에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고, 보험도 들어오고, 여하튼간 기관기하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새가 있네요. 아, 무섭긴 하다. 아예 대놓고 들어오는데? 네, 지금 현대건설 근데 좀 무섭긴 하네. 근데 제가 그 종목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하죠. 이제는 아시지. 예전에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은 건설 쪽을 되게 좋게 보셨어. 왜냐면 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설이라는 회사를 되게 좋게 보셨거든.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부동산을 이제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것이 뭐 PF 대출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부동산에 대한 재무제표를 막 얘기해드리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다. 보통 이제 부동산 쪽은 그러니까 건설 쪽은 부채 비율이 60%가 기본이 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기업들의 대출 이자가 보통은 12%, 13%이 정도 돼요. 좀 되게 비싸요. 그러면 지금은 부채 비율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금리가 쌀 때는 부채를 져도 상관이 없었죠. 왜? 금리가 대출 이자가 높지 않을까. 근데 지금 대출 이자가 기업들의 대출 이자가 예전에 비해서 한 몇 배 뛰었냐면은 최소 못해도 한 7배 정도 뛰었을 것 같아요. 일곱 배가 아니라 최소 못해서 5배에서 한 7배, 8배? 이 정도까지 확 떴어요. 지금은 PF 대출, 그 뭐랄까? 건설사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없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근데 보통은 건설회사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사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건설회사에서 그 아파트 수주 공사를 따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에서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뭐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 호재성 기사였잖아. 그치? 예전에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아파트 공사 따냈다고 해가지고 수주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호재성 기사가 아니야. 왜? 지금은 건설해봤자 분양이 안 되잖아. 분양이 안 되니까 그거 건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보통 그러잖아. 선박 회사들도 뭐 해외 수주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호재성 재료잖아. 왜? 그것이 영업 활동이니까.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뭐 아파트를 수주했다. 아파트 건설 수주했다. 그러면 그게 호재성 기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호재성 기사가 아니야. 격세지감이라 해야 되나?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건설 쪽이죠. 건설 쪽은 아무래도 대출 이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나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대건설 그 재무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현대건설 재무제표가 아마 그나마 제가 본 그 건설사 회사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회사가 현대건설이에요. 근데 그래도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건설사들이 워낙 재무가 안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부채를 통해서 은행 부채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재무는 안 좋.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취약이죠. 엄청나게 취약하죠. 그나마 괜찮은 곳이 현대건설이니까 현대건설을 볼게요. 그나마예요, 그나마. 현대건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전성 이게 괜찮은 거 이게. 그나마 괜찮은 게 이게 100%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종목 분석하다 보면 보통 부채율이 몇 프로죠? 한 30%, 20% 아니면 많아봤자 뭐 60%, 진짜 많으면 80% 이러잖아. 근데 그나마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이 부채 비율이. 110%가. 다른 건설사들 보게 되면 부채 비율 장난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지. 예, 그래도 뭐 그나마 괜찮은 거니까. 110% 정도. 그래도 이건 괜찮긴 하네요. 순부채 비율이 많았으니까 이건 괜찮긴 하다. 순부채 비율이 많았으니까 이건 괜찮은 부분이니까. 그래도 현대건설은 좀 긍정적 면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게 그거야. 그나마 건설사 중에서 괜찮은 곳이 현대건설이에요. 예, 왜냐면 이 순부채 비율도 감당하잖아. 거다 이자 보상 비율 볼까요? 이자 보상 비율도 나쁘지 않죠. 3배 이상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영업이익 괜찮네. 자본 유보율, 네, 자본 유보율도 괜찮네요. 예. 그렇죠. 괜찮죠. 그나마 건설 중에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본잉여금이 1조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5조 6천억에서 6조죠. 그래도 증가하죠. 이익잉여금. 이거 지금 분기로 보고 있는 건데. 네, 현대건설이 예, 괜찮네요. 너무 좋다 이 정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하네요. 건설사 중에서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설마 건설사가 다 망하진 않을 거 아니야. 설마 다 망하진 않겠죠, 건설사가.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 나중에 뭐 망한다 하더라도 그래 탑4는 남아 있겠죠. 설마 다 망가뜨리진 않겠지. 설마 탑4까지 다 망가뜨리려나. 탑1은 남아 있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탑3에는 탑3가 아니라 거의 탑2일걸요.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에서는 제가 재무 보는 회사 중에서. 그래도 네임밸류 있고. 나나나. 그쵸. 2월 17일 날, 네, 배당도 결정했죠. 그러니까 배당은 아무나 못 주잖아. 한 주당 600원 줬네. 600원 얘기하네. 배당 결정 있고.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요거 볼까요? 물론 이제 작년 대비는 안 좋죠. 직전 사업 연도 대비, 아니, 작년이 아니고요. 직전, 그러니까 2021년이겠죠. 이건 2022년. 매출은 증가하긴 했네요. 매출은, 이게 1,000원, 100억, 1,000원, 100만원? 10만원. 조 단위구나. 18조네. 매출액은 18조네, 18조. 네, 매출액이 17.6% 증가했죠. 3조 1,735억, 이렇게 증감을 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네, 18조 655억 원. 그리고 당해 사업 연도는 21조 2,390억 원이죠. 매출액은 크죠. 예, 매출액은 큰 편이고. 영업이익은 22.8% 줄어들었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도 마이너스 9.9% 줄어들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12.5% 줄어들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직설 사업연도가 7,535억 원이었는데 당해 사업연도는 5,819억 원.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 근데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이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되지.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것도 이제 이건 그래도 뭐야? 이것도 줄어들었구나. 8,541억 원에서 7,692억 원을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도 5,543억 원에서 4,850억 원을 줄어들었네.
자산 총계는 증가했죠. 19조 6,372억 원에서 21조로 증가했죠. 부채는 살짝 증가하긴 했는데 그래도 자본이 약간 더 증가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엇비슷하네. 뭐 큰 비율은 차이는 없고. 자본금은 변동이 없죠. 이런 게 괜찮은 거죠.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긴 하겠죠. 대형 현장 공장 여기 말고지. 대형 현장 공정 본격화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으나 건설 경기 둔화 및 건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이 감소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 정도면 뭐 감사 보고서는 네 적정 나왔죠.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좀 됐다. 자산 총계가 약간 줄어들긴 했다. 그치? 아까 21조인 것 같았는데 약간 줄어들. 19조에서 20조로 부채 총계는 약간 늘어나고 그래도 그 대신 자본 총계가 살짝 더 증가하긴 했다. 뭐 요 정도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다, 뭐 발전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나마 이제 낫다는 거지. 그나마 낫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 쪽은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봤기 때문에 아까 이어서 봐서 뭐 약간 그래도 요거 한번 볼까요? 지분 현황. 야 근데 여기 지분이 되게 재밌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20.95% 갖고 있어. 현대모비스가 8.73% 갖고 있네. 기아가 5.24. 야 그러면은 현대자동 야 근데 여기 다 있네.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 야. 그 윤영준이죠. 윤영준이란 분. 윤영준이란 분이 근데 보유 지분이 0.0%죠. 장내 매수, 장내 매수. 야, 그래도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했는데요. 2023년 3월 30일 날, 네, 0.07, 약간 700만 원? 네, 0.07이면 억이 아니잖아. 천도 아니고 700만 원이잖아. 1,800만 원. 야, 쬐끔씩 700만 원 샀고 장내 매수. 1,800만 원 샀고. 그래도 뭐 여기서도 샀네 또. 3,700만 원 샀고. 야, 근데 윤영준이란 분이 이거잖아. 대표이사잖아. 아니, 물론 이제 많이 산 건 아니지. 여기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도 좀 사긴 샀네. 대표이사가 찔끔찔끔 사긴 샀는데. 그래도, 사긴 샀네. 그리고 뭐, 그 재무 분석에서 자본 쪽은 아까 보니까 자본금이 변하지 않은 거 봤을 때는 크게 변동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익잉여금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포괄손익계에서도 돈은 아마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뭐 매출액 그래도 매출액 증가하죠. 6조 5조에서 6조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근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죠. 영업이익이 4분기 근데 이제 이때는 뭐 정리하는 거니까 근데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그래 당기순이익 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야 당기순이익이 안 좋아졌구나. 4분기가 근데 확실하게 안 좋아지는 건 맞긴 맞네요. 안 좋아지는 건 맞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 그치? 건설 쪽도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아져. 안 좋아진 거 맞아. 그건 틀림없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돈을 못 벌어. 괜히 무역 적자가 괜히 사상 최대가 나고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지금 안 좋아져. 물론 4분기 때는 좀 정리를 하냐고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정리하냐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때는 그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고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갑자기 그 영업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봐. 왜냐면 이제 4분기에 보통 재고 정리하는 타임이니까. 근데 1분기까지는 더 문제가 커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야.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약간 뭐 현대건설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냉정해 보면 안 좋은 거 맞아요. 예,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매출 채권 쪽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줄어들니까 이거에 비해서 살짝 늘어나겠지. 매출 채권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뭐 다른 거 없죠. 예, 매출채권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면 매출채권을 보게 되면은 네 6조 5천억 원, 7조 7천억 원, 8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증가했어, 그치? 그러다가 7조 8천억이 돼. 물론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예, 많이 빠진 건 아니지. 매출 채무 쪽은 증가했다, 그치? 5조 8천억 원, 6조 2천억 원, 6조 3천억 원, 6조 5천억 원, 6조 8천억 원. 매출 채권은 증가하지. 매출 채권은 증가하는데 매출 채권이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매출 채권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근데 매입 채무는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좀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되죠. 매입 채무가 이렇게 올라가 된다면 매출 채권도 일정하게 비율로 해서 이 간격을 유지를 해줘야 된 거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된지 매출 채권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다면 매입 채무도 올라갔다가 같이 빠져준다든지. 근데 그렇게 빠져주는 게 아니잖아. 매입 채무가 그대로 상승이잖아. 그러니까 매입 채무는 상승인데 매출 채권은 올라갔다 빠졌잖아. 그건 좋은 건 아니겠지. 그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분 현황은 아까 봤고, 근데 지분 쪽은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현대건설 뭐 넘어가고, 증익의 수주 기대감까지 현대건설. 현대건설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증익에 더불어 해외 수주 기대감까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현대건설 연결 영업이익을 기존 7,531억 원에서 8,320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부분 현대 엔지니어링의 영업이익 상향이라며 올해 계열 사향 매출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지난해 그룹사 2개 현장 1조 1천억 원을 수주했고 올해에도 여러 개 현장 추가 수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 목표 주가를 기존에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22.2% 상향 조정하면서 현대건설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올해 증익이 적을 거예요. 돈을 번다. 수익이 올라가네. 네, 더 늘어나는 거죠. 예, 이익이 증가하는 거 증익. 올해 증익을 보면서 동시에 해외 수주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 결과를 기다렸던 현장들이 2분기로 밀렸지만 수주 가능한 규모와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수주 쪽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수주 중요하긴 하지. 여하튼 간에 뭐 이제 올라간다 하죠.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가 높죠. 목표 주가가 기존에 4만 5천 원이잖아. 근데 현재 가가 얼마야? 38,600원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55,500원까지 22% 물론 55,000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 모르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뭐 거기가 키포인트겠죠? 그런 얘기가 키포인트일 거고. 최근에 뭐 약간 수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뭐 SMR 해상풍력도 날개 뭐 사우디 네옴시티 등 잇따라 따내 지난해 건설사 첫 매출 20조 달성 끼쳐 20조. 중동 등 대형 사업 수주 전망 캐청. 목표 주가 45,000원에서 47,000원 뭐 이런 얘기 있고.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에 날개를 달면서 실적 개선세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소형 모듈 원전 SMR과 해상풍력 등 신사업도 본궤도예요. 근데 지금 원전 쪽은 안 좋은데. 원전 쪽은 지금 퇴짜 맞았잖아. 퇴짜. 네, 쓰잘데없는 얘기죠. 원전은 지금 퇴짜 맞았는데 무슨 원전이야.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에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나. 이거 그만 읽을게요. 시간 낭비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현대건설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은 아직은 하방 추세입니다. 하방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올라오고 있어요. 꿈틀꿈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동폭이 크지 않는데? 20%인데? 약간 꿈틀거리는 모양새네요. 꿈틀꿈틀. 꿈틀이 종목이네. 꿈틀. 뭔가, 끼를 아직은 발산한 건 아니네. 끼를 발산한 건 아니고, 꿈틀이. 지금 모양새가 이거네요. 그냥 꿈틀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여기가 보니까 이거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려면, 그렇지. 최근에 이 자리가 여기네, 그치? 딱 지지 라인이네. 이쪽 라인에 걸리는 자리네, 그치? 지금 여기만 떨어지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 그치? 보시다시피 여기가 매수 포인트 되고, 그치? 여기가 매수 포인트 되잖아. 그리고 나서 반등해주자, 반등, 그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본격이 아닌데, 본격적으로 상승은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등의 영역이란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올라오죠. 빠지게 되면 올라오죠. 빠지게 되면 올라오죠. 빠지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반등하죠. 그러니까 반등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다. 최근에 뭐 수급도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현대건설이 여기까지 볼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과 열혈 가치로 등록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현대건설은 여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근데 이것도 뭐, 이 정도 기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